민주당은 이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 뭐 긴장하는 면도 예.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특히 원외 또 후보 아닙니까? 젊은 후보이고 이번에 이렇게 돌풍을 일으킨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 개인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여망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단지 이번 현상에서 방금 나왔듯이 또 김은혜라고 하는 초선 후보는 5위 안에 들 거로 예상이 좀 됐다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 전체가 체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기존의 이제 보수 패권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 보수 혁신의 동력이 잘못되면 고사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지 않고 변화를 주려면 지금 나타나는 기존의 영남당 또 뭐 막말정당, 태극기 정당 이런 것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도 이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 정말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이 아주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선전을 해서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박용진 의원이 지금 가장 나이가 어린 대선 주자 아닙니까? 네, 40대 후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개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친소관계 이런 것보다는 뭐 총선, 공천, 각종 선거에서의 어떤 투표권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개파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에 친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95% 이상이 다 친문계입니다. 그 말씀은 아닌 분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 정도로 거의 다란 뜻이고요. 저희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옆에 걸고 다 총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 가치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면서 다 당선이 된 사람들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끝나고 또 새로운 정권 재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큰 그런 차이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뭐 투표 결과 이것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 개파 논쟁이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확인한 것 중에 하나는 또 그 국민통합연대라고 이재호 고문이 또 거기서 무슨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호영 대표를 찍으라는 뭐 이런 것들이 됐다고 해서 논란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물론 이제 이 개파 논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중진 후보들이 지금 위기 의식을 갖고 승리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어떤 공격하는 포인트를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싸움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박근혜 탄핵을 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갈 것이냐 마냐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뭐 유승민 지금 의원이나 이준석 후보 많은 의원들이 그 문제 때문에 탈당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리를 끊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런 노선 투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이 부분이 귀결되는 것은 지금 시대 교체다. 이러한 새로운 명분을 내건 것이 제대로 된 정치 혁신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또 가는 때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의외입니다. 지금 이번 우리 당대표 선거를 우리 당내가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 논쟁이 핵심이다라고 해석될 줄은 저는 추호도 생각을 못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그러나 저희 당내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를 하는 와중에 탄핵 문제에 대한
공방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새로운 세대 교체 그리고 저희가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대선을 치러야 되는 시점에 어떤 당 대표를 뽑았을 때 국민적인 공감대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중도 외연을 확장하고 세대 외연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 모두의 초유의 관심 분야이고요. 그리고 초선들이 지금 좀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당내의 민주적 절차가 좀 더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시스템이 미비하다면 향후에 보완해서 대선 때는 이런 논란을 조기에 해소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사과를 진정성 있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 계파 문제를 바깥에서 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지금 나경원 후보를 비롯해서 이준석 후보가 특정 계파의 입장에 서서 당 대표가 되더라도 아마 그렇게 편향된 정치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공격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논쟁이 촉발이 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과 이런 어떤 박근혜 탄핵 문제가 배경으로 좀 깔려 있는 부분들은 많은 전문가들도 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정의당에 부적격합니다라고 한 논평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일단 뭐 내용적으로는 좀 과도한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후보자로서 검찰 총장으로서의 자격, 능력 이러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이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제도 개선 이런 측면에서 좀 보완돼야 되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과 그다음에 공공적 업무 추진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특별히 그동안 26년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구설수에 오른 것도 별로 없고 네. 나름대로 해왔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제가 정의당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정의당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가 이제 민주당의 이중대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이제 차별화를 많이 시도를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좀 그 장관 또 총리 후보자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볼 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줬으면 하는 그 좀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들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훌륭한 후보자였으면은 사법시험 기수도 윤석열 전 총장보다 3기수나 선배고 왜 지난번에 임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거야 뭐 또 하나의 인물이 예. 탄생되는 데는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또 따르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천지인하는 그런 게 예.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렇죠.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은 여러 가지 금감위원장 또 권익위원장 이런 데 거론될 정도로 직무 능력이 큰 문제가 없이 탁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인 지금 거론된 부분들이 사실은 직무와 도덕성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 검증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김부겸 예. 총리를 10일 예. 건거를 알겠습니다. 비롯해서 예.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좀 팩트에 어긋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병진의 뉴스 브리핑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